요즘처럼 급변하는 날씨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겨울 불청객,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정진영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심근경색과 뇌졸중 어떤 질환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심근경색증, 뇌졸중 모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런 병입니다. 우선 심근경색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심장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24시간 잠을 자건 밥을 먹건 계속해서 펌핑 작용을 하면서 피를 몸에 혈액을 공급을 하는데요. 이 두터운 심장을 펌핑해주는 두꺼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에요. 네. 근데 그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고 막히면 심장 근육 자체에 피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심장 근육이 괴사가 일어나는 걸 저희가 심근경색증, 심장 근육이 움직이지가 않으면 심장이 멈추겠죠. 네,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인데요.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 전체 몸무게 한 2% 정도 차지하는데 심장 나오는 이 심장 박출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단일 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혈액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네. 우리가 교통이 복잡한 곳에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뇌로 가는 혈관 속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아직도 많이 좀 혼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네. 이 단어를 굉장히 혼동하고 헷갈려 하세요. 우선 혈관이 막히는 병을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는 병을 뇌출혈이라고 하죠.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우리가 뇌졸중. 근데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어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다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를 허혈성 뇌졸중, 그리고 출혈 같은 경우를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르고요. 증상이 이제 헷갈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상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증상이 비슷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 마비가 생기거나 증상이 비슷한데 치료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뉴스를 봐도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발병 사례를 정말 적잖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국가기관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면 10년 사이에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50% 이상, 뇌졸중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식생활이라든지 과잉된 영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모두 한번 발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도 위험할 수 있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유독 계절과도 좀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겨울만 되면은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뇌혈관 수술 전공으로 하는 의사들은 요즘같이 이제 환절기죠. 네. 아침에는 굉장히 쌀쌀하게 춥고 낮에는 또 덥고. 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겨울이 되면 응급실 환자들이 훨씬 많이 오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겨울철에 많은 이유는 우리 몸의 혈관은 이 온도, 기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즉,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 벽에 붙어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날아간다든지 혈관이 터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군요. 일반적으로 뭐 노령층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뭐 많이 발병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렇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자꾸 이런 위험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는 걸까요? 네, 이제 우리가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은 노년층에서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심평원에서 한 통계를 보면 20, 30대의 심근경색 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30% 정도 증가했고요. 오, 많이 증가했네요. 네, 뇌졸중 환자들도 비슷한 수치로 증가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서구화된 식사에 노출되는 것가 하나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패스트푸드도 있고 기름진 음식도 많고 단짠 뭐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 굉장히 많아졌죠. 배달 맞아요. 음식들이 맛은 있지만 대부분 혈관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많은 것들이 원인이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뭐 흡연이나 음주, 특히 이 흡연은 우리의 혈액을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전을 만들고요. 반복적으로 흡연에 노출되면 결국은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흡연은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 옛날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네. 최근 들어서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면서 뭐 젊은 층들이 이제 사회의 진입 장벽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는 것도 줄어들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젊은이들이 받는 그런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도 뭐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다른 질환보다도 좀 빠른 진단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이런 중증 질환이잖아요. 초기 증상을 그만큼 우리가 좀 빨리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면 뇌졸중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초기 진단 뭐 이런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학회에서도 많이 대국민 홍보하면서 항상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구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fast, 영어의 fast를 따서요. 그 fast의 첫 번째 글자인 F는 face, 얼굴이에요. 뭐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생기는 거죠. 뭐 양치질을 하거나 물을 먹는데 갑자기 물이 입으로 샌다든지. A는 암이에요, 암, 팔다리 한쪽에 힘이 빠진다든지. S는 스피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술 취한 사람 같은 그런 말을 하면 네. 뭐 T라는 건 이제 타임 빨리 우리 119 통해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심근경색증의 전조 증상도 심장이 뻐근한 겁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찌릿찌릿하거나 이런 증상보다는요. 묵직한 통증, 뻐근함, 조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식은땀이 같이 난다든지 어지러운 증상이 같이 동반되면 더욱더 심근경색증을 의심해야 돼요. 심근경색 증상이 마치 우리가 체했을 때 뭐가 얹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쪽 그 가슴 쪽이 이렇게 체한 듯한 증상이 생겨서 사람들은 내가 소화불량 체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 드링크제를 마신다든지 손을 이렇게 바늘로 따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만약에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증상이면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심뇌혈관 질환은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근경색과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골든타임일 것 같은데요. 적절한 치료를 위한 최적의 이 골든타임 언제일까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모두 막힌 혈관을 빨리 뚫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네. 그 혈관을 뚫는 방법은 한 가지는 약물, 저희가 혈전 용해제라는 약물을 투입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스텐트나 풍선 같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막힌 혈관을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뇌졸중을 예를 들면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저희가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저희가 혈전 용해제를 일단 투여를 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병원에 도착하시는 경우는 예전에는 사실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후유증이 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것이 한 8시간까지 오면 저희가 그런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최대한 12시간까지도 저희가 그런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도 3시간 이내의 골든타임 안에 빨리 도착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늦어도 8시간 전까지는 병원에 도착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시도해야 그나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병원을 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 이 혈관의 80%가 막혀도 무증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동맥 협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로 가는 가장 시작 부위의 굵은 혈관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는데 한 7, 80%가 좁아지고 막혀도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마다 건강검진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네. 건강검진 받는 항목에서 내시경이나 피검사만 하지 마시고 추가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추가하시면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경동맥 질환들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초음파로는 뇌 혈관에 생기는 병들까지를 다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CT나 MRI를 통해서 뇌혈관을 확인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사실 뇌졸중은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질환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 환자분들은 이 후유증을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후유증이 남는지 또 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평생 살면서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뭐냐 그러면 1, 2위가 치매하고 뇌졸중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치매나 뇌졸중이 생기면 자기 혼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뇌졸중의 이제 후유증은 대표적으로 이제 마비입니다. 한쪽 팔다리 수족 마비가 생겨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심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혼자서 침대 밖을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중한 상태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뇌졸중,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골든타임 안에 빨리 병원에 도착하셔서 이런 후유증들을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어쩔 수 없이 뇌졸중 후유증이 발생을 했다면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뇌신경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3개월 조기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병하고 나서 열심히 첫 3개월 재활치료를 하고 하면 그나마 후유증을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환자들을 보다 보면 제가 굉장히 심한 후유증이 발생을 해서 재활의학과로 환자가 이제 전과가 되셨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환자를 만났는데 제가 그 환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나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다행이네요. 저희들은 볼 수가 있으니까요. 뇌졸중의 재활,
1년, 최대한 2년까지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대한 이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코골이는 뇌졸중 위험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코골이 심하면 이제 무호흡증도 올 수 있는데요. 네. 자는 동안에 코골이가 심하거나 무호흡증이 생기면 뇌가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성 두통이나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쌓여서 또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상포진을 앓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률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 대상포진을 앓은 이후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도 O입니다. 아, 낮출 수 있나요?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롱 코비드라고 하죠. 네. 코로나 감염 이후에 생기는 그 이후에 생기는 지연성 합병증들을 얘기하는데요. 많은 연구 결과에 보면 코로나 감염 이후에 뇌졸중, 심장병의 위험성을 명백하게 높이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들을 겪지 않으시려면 코로나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뚱뚱하지 않으니까 심근경색은 안심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아, 아니군요. 네, X가 나왔네요. 네. 물론 비만이라는 거는 우리 대사질환 또 대사질환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의 명백한 위험 요소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도 하죠. 네. 몸은 말랐지만 이런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병들이 걸렸을 때 예후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만하지 않다고 나는 심뇌혈관 질환이 안 생길 거야라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 뇌졸중이 의심이 되면 음식을 먹지 말라. 맞으면 O, 틀리면 X. 뭘까요? O입니다. 아, 의심이 네. 되면 먹으면 안 되는군요, 음식을. 네. 저희들이 이제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우리 한방 네. 용어에서 중풍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 전통적으로 중풍이 의심되면 청심환이라는 그런 마치 뇌졸중 중풍의 응급약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돼서 그걸 억지로 주변 사람이 입에 막 우겨넣고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예전에 참 많았어요. 예, 근데 뇌졸중이 발생하면 의식도 흐려지고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연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약이나 음식이 기도를 막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물도 안 되나요? 물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가 살에 걸린다고 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답은 X입니다. 아니군요. 네. 역시. 네. 저희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고지혈증 약, 콜레스테롤 약은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고지혈증 약들은 굉장히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 약들이 많고요. 고지혈증 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굉장히 증명된 이득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는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 솔루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우리 꾸덕꾸덕한 혈관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수 있다. 그런 음식이나 약.
뭐 말만 들어도 너무 저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요.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뭐가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환자분들께 대답을 드리는데 무엇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을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안 좋은 거를 먹지 말아라. 네네. 네. 뭐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육식이겠죠. 우리가 붉은 고기류를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런 단백질은 생선 같은 걸로 대체하시는 대체해서.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채식 위주의 야채 식사가 좋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왜 서양에 비해서 이런 지방 식사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고 주로 탄수화물이 많은데요. 탄수화물, 즉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그 높은 혈당이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장기화되게 되면 혈관벽에 찌꺼기를 만들게 되고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고탄수화물, 네. 고혈당을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네.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들. 네. 튀긴 건 다 맛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뭐 한국인이 다 좋아하는 우리 치킨 뭐 이런 거 있죠. 네. 혈관에는 좋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사실 영양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먹어두면 좋겠지라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심뇌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때로는 저도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효능을 자랑하는 영양제들이 시중에 많은데요. 뭐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비타민 D하고 오메가3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이제 고지혈증, 지질 대사에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요. 네.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에 좋을 수 있고요. 오메가3는 고지혈증, 그중에서도 중성지방을 낮춰줘서 동맥경화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비타민 D도 우리 사실 햇빛만 보면 공짜로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런 비타민이고요. 오메가3도 뭐 우리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에서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중에 파는 그런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심내혈관 질환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오메가3 네.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사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몸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귀찮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운동만큼 좋은 건강 관리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이런 심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조금 예방을 하고 네. 관리할 수 있는 운동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 요즘 환자분들께 그 운동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운동은 뭐 크게 나누면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고 네. 뭐 유연성 운동 뭐 이런 것들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꼭 권유를 드리자면 유산소 운동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이제 이런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던 지방, 탄수화물 이런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시킨, 즉 산소를 이용해서 몸에 쌓여 있는 영양을 태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뭐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각자 자신에 맞는 뭐 관절 상태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본인의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에 맞춰서 네. 자신한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찾는 걸 권유를 드리시고요. 이 유산소 운동은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약간 헐떡일 수 있는 정도 단계의 강도까지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주 3회 이상 네. 이렇게 꾸준히 습관을 들이신다면 어떤 약보다도 더 훌륭한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 땀이 날 정도로 주 3회 꼭 네.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총 정리는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단일질병 사망률 1, 2위가 심내혈관 질환이라는 사실.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담배랑 술은 이제 그만. 채소, 생선 챙겨 먹기. 매일 30분 운동하기. 체중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당, 혈압 체크. 약은 꼭 챙겨 드세요. 조기 증상 발생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건강한 습관이 가까워질수록 심내혈관 질환은 멀어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을 아프지 않게 지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 꾸준히 길러서 올 겨울에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진영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